천재란 무엇일까? 천재의 정의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내는 남다른 능력과 통찰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천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굳이 노벨상까지 탈 필요는 없다. 천재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불편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자, 질문을 바꿔 물어보겠다. 당신은 그런 일을 해본 적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지름길을 찾아낸 적이 있는가? 가족을 곤경에 빠뜨리는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작동하게끔 만든 적이 있는가? 사람들이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사람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있는가? 단 한 번이라도. 세상 누구라도 늘 천재처럼 행동할 수는 없다. 아인슈타인도 매일 퇴근할 때마다 집을 찾지 못해 애먹었다. 그저 가끔 천재처럼 행동했을 뿐이다. 물론 우리도 살다 보면 가끔씩 천재가 되는 순간이 있다. 안타깝게도 학교, 직장, 정부, 가족을 비롯한 우리 사회가 우리의 천재다운 특성을 계속 깔아뭉개고 쫓아버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문화는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안정을 주는 대신 우리의 천재성과 예술적 기교를 앗아간다. 똑같은 현실을 똑같이 바라보지 않는 힘. 한 사내가 우연히 기차 1등 칸에 탔다가 파블로 피카소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용기를 내어 대가에게 말을 걸었다. 피카소 선생님, 당신은 정말 위대한 예술가이십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작품은 물론이고 현대미술은 왜 그토록 뒤죽박죽인가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왜 그렇게 비틀고 왜곡해서 보여주는 것인가요? 피카소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사내에게 되물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은 어떻게 생긴 걸 말하나요? 사내는 잠깐 고민하다가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어 피카소에게 내밀었다. 여기 보세요. 이건 제 아내입니다. 피카소는 사진을 보더니 찡긋 웃으며 말했다. 정말이에요? 댁의 아내는 아주 작은 데다 평평하군요. 나는 이 책을 통해 사랑과 예술과 변화와 두려움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또 우리가 지난 수세기 동안 마음속에 지닌 창조성과 샘솟는 활력을 꺾어버리는 음모를 극복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만들고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20년 전만 해도 나는 이런 책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20년 전 우리는 경제 시스템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야만 했고 또 사회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에게 보상과 안전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제는 좋든 싫든 세상은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한다. 지금의 현실이 어떤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다. 세상을 다르게 본다면, 경쟁하지 않고 양보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나간다면 어떻겠는가?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고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어떻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산속에 들어가 수염을 기르고
기인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은 아니다. 바로 당신,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나 직장인은 물론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이다. 하지만 누구나 꿈꾸는 미래는 우리 스스로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고 열정적으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며 사는 것이다. 정말 그러한 미래가 오고 있다.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다가오는 세상은 작지도 않고 평평하지도 않다. 시스템의 효율보다 개인의 차이가 중요하다. 이 책은 나의 개인적인 선언문이자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하다. 지금 나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탁월한 제품을 만들거나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기업이나 어떤 조직에서 사용하는 전술에도 관심이 없다. 그런 것들은 여기서 전혀 다루지 않는다. 이 책은 오로지 선택과 우리 삶의 관계에만 집중한다. 물론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다. 그보다 지금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되돌아보고 의심을 품어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지금껏 우리가 적응하며 살아온 시스템은 쓰레기다. 봉제선이 뜯어지고 너덜너덜해져서 더 이상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걸레나 마찬가지다. 당연히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믿는 것들이 실제로는 전혀 굴러가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일상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누구나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베풀지 못한다. 자신의 선한 의도가 남들에게 조롱당하거나 위험을 자초할까봐 겁에 질려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쓰레기 같은 시스템의 희생양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유지해온 시스템은 사람들을 장기판 위의 졸처럼 하찮게 여기며 자신들이 필요할 때에만 끌어다 쓰다가 끝내 내다 버렸다. 시스템의 꼭두각시 놀이에 끌려다니는 일을 그만둘 때가 됐다. 자신만의 지도를 그려나갈 시간이 찾아왔다. 절대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 이제 소중한 예술을 창조해야 할 때다. 나한테 어떤 이득이 되는지도 따지지 마라. 그저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줘라. 당신의 행동이 사람들을 바꿀 것이다. 그렇게 먼저 베푼 다음에야 비로소 자신의 잠재력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지난 수백 년간 사람들은 시스템에 들어가기 위해 시스템의 규칙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노동을 임금과 맞바꾸기 위해 끊임없는 회유, 협박, 사기, 세뇌에 시달려왔다. 이제 그 참혹한 시대의 종말이 바로 우리 눈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모두 총명함을 타고났다. 우리의 행동과 기여는 소중하다. 우리가 창조하는 예술은 값지다. 그것은 우리, 바로 나만이 할 수 있다. 아니, 내가 해야 한다. 지금 당장 일어나라. 남들과 다른 차이를 만드는 선택을 하라. 선택하라.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변화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다. 누구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그렇다고 아무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훈련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먼저 우리 사회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이해하고 또 이러한 전환기를 최대한 활용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간단한 선택에서 출발한다.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할 것이라 생각한다. 스스로 그렇게 변화하고 나면 자신들이 아끼는 사람에게 그러한 생각을 전해주기 바란다. 우리 부모들은 다음과 같은 거래에 서명을 했다. 우리 세계는 수많은 공장으로 가득 차 있다. 온갖 물건을 만드는 공장, 보험을 파는 공장, 웹사이트를 만드는 공장, 영화를 찍는 공장, 아픈 사람을 돌보는 공장, 전화를 받는 공장. 공장에는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장의 일꾼이 되는 법을 터득한 사람, 다시 말해 학교에서 착실히 공부하고 규칙을 잘 따르고 시간을 준수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을 공장에서 돌봐줄 것이다. 총명할 필요도 없고 창조적일 필요도 없고 큰 위험을 무릅쓸 필요도 없다. 많은 돈을 줄 것이다. 건강보험을 제공할 것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소중하게 대해줄 것이다. 아니, 최소한 신경이라도 써줄 것이다. 정말 뿌리칠 수 없는 흥정이다. 이토록 강렬한 유혹에 우리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열광했다. 그러한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 시스템, 정부를 구축했다. 우리의 선택은 성공적이었다. 거대 기업들이 우리를 돌봐줬다. 학교 선생님이 우리를 돌봐줬다. 우체국이며 동네 구멍가게들이 우리를 돌봐줬다. 우리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 시간을 잘 지키고 그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다. 오랜 시간 그것은 우리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먹혔다. 하지만 경쟁과 기술의 발전 앞에서 우리가 선택한 거래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일자리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임금은 오르기보다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다. 모든 분야가 그렇다. 중산층은 집중 포화를 받고 있으며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더 이상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다. 심지어 은행도 믿을 수 없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힘들게 조직을 만들고 이끌어 왔다고 해도, 그동안 많은 것을 남에게 베풀었다고 해도 그에 걸맞은 안정과 존경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어느 순간 모든 계약 조건이 난데없이 뒤바뀌었다. 말 잘 듣는 일꾼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속임수에 휘말려들고 말았다. 교육 수준도 높고 열심히 살아가는 대중들이 여전히 시스템에서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른다. 단,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는 예전만큼 가치 있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다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훌륭한 기회이기도 하다. 그렇다. 기회다. 내가 하는 일을 진짜로 즐길 수 있는 기회. 동료와 고객들로부터 자신을
차별화할 수 있는 기회. 지금까지 줄곧 감춰왔던 자신의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깨진 거래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기 위한 노력은 무모한 헛수고일 뿐이다. 거래는 이미 끝났다. 불평해도 소용없을 뿐더러 투덜댄다고 들어주지도 않는다. 이제 새로운 거래를 해야 한다. 고분고분 말 잘 들을 때보다 더 큰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거래 말이다. 바로 재능과 창의성과 예술을 자신의 지렛대로 삼는 거래가 시작된 것이다. 성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상사든 고객이든 투자자들이든 하루에도 몇 번씩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떨어뜨릴 것인지, 어떤 부분을 줄이고 멀리할 것인지 선택한다. 지난 20년 동안 나는 이러한 판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18가지 단순한 질문을 놓고 고민했다. 그중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다른 전략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내놓는 전략의 비밀은 무엇일까? 다른 직원보다 훨씬 생산적인 직원의 비밀은 무엇일까?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에서도 번창하는 조직과 무기력하게 휘청거리다 사라지는 조직의 차이는 무엇일까?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아이디어와 달리 널리 퍼져나가는 아이디어의 비밀은 무엇일까? 이 책이 곧 이 질문들에 대한 나의 답이다. 평범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평범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 2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학교와 시스템에 의해 세뇌당했다. 직장에서 하는 일이 곧 내 일이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내 일이라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2번째, 모든 사람들은 겁에 질린 채로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화난 목소리를 낸다. 도마뱀 뇌가 저항하는 목소리다. 평범해지라고, 그래서 안전을 지키라고 말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생각만큼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우리가 따르는 규칙은 200년 전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비록 오랜 시간 작동하기는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이제는 새로운 규칙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규칙을 배우기 위해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 정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일이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 되기. 어느 누구도 거대한 기계 속 이름 없는 작은 톱니바퀴가 되기 위해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런 톱니바퀴가 되도록 훈련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톱니바퀴가 아니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바로 린치핀이 되는 길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스스로 중요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 어떤 일이든 처음이 가장 어렵다. 린치핀이 되는 첫 단계는 이것이 단지 기술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여느 기술과 마찬가지로 반복하다 보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다. 날마다 린치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예술,
인간관계, 선물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어갈 것이다.